예로부터 여기는 요거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여기 있는 도형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 막 거리. 그러면 잘 봐. 차라리 이렇게 볼 거야. 원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원이죠. 그럼 이런 얘기야. 원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렇게 해서 원을 그려 나가는 거야. 원을 그려 나갔어. 원을 그려 나갔어. 원을 그려 나갔어. 땅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볼 때 이 길이는 2는 4, 4, 4, 16. 루트 20이야. 이 길이도 루트 20으로 이렇게 원이 지나갈 때 가장 크게 그려질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최대값 제곱하면 20이야. 루트 20이니까.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니? 요렇게. 어떨 때? 여기 변에 접할 때야. 이렇게 접하니까 얘와 얘의 중점일 것 같거든? 1,1 루트 1 그래서 1이야. 정답 21. 잠깐만. 루트 2 22.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보는 거야. 17번 보세요. 17번입니다. 포물선을 2,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과 y는 2x-5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자. 포물선은 선생님이 뭐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꼭지점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었는데 얘가 y는 x제곱 kx 완전제곱식으로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 콤마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에요. 자, 이거 자체 방정식으로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너희들 더 싫어하잖아. 더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려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3이야. 그러면 얘를 점대칭 시켜버리면 모든 점들을 점대칭 시켜버리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게 돼. 됐지? 걔를 구해보자고. 얘 꼭지점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꼭지점의 좌표. 뭐 A, B라고 둘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A가 2고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더하기 B가 3일 거야. 그래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찾을 거야. 그러면 A는 4 플러스 2분의 K고 B는 6 플러스 4분의 K제곱이야.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 대칭 이동시켜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구해보면 얘는 4 플러스 2분의 K 콤마 6 플러스 4분의 K제곱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은 2차 함수는 얘하고 최고차의 계수가 부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다음 x-4-2분의 k의 제곱 더하기 6 플러스 4분의 k제곱 얘랑 누구랑 연립해야 돼요? y는 2x-5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죠.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알파와 베타 못 구합니다. 얘네 둘의 뭐가? 중점이 원점.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하나 뭐 나와야 될까? 얘와 얘의 중점이 원점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거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나와야 돼?
얘랑 중간에 원점 0,0이 있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난 이걸 이렇게 풀 거야. 얘네 둘을 연립해서 두근의 합 0. 이렇게 풀 거야. 이것도 별로 안 좋다. 이거 식이 더럽다. 에이, 더럽네. 가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8 플러스 k의 제곱에 뭐야? 왜 k제곱이야? (8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x에 4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어허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군. 뭐 사실 상관없긴 한데 플러스 6 플러스 4분의 k 제곱 플러스 5 이게 연립한 거예요. 근데 얘 두근의 합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8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k는 마이너스 6 정답 3번 두근의 합은 0 나와야 되니까 22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u은 0이라 할 때 상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요 선대칭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너네들 오늘 테스트 보면 그거 성적을 금요일 날 저녁에 발송할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결석한 학생들도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금요일 날 발송할 거야. 혹여면 여행가 있을 때지 여행지에서 기쁜 소식을 듣길 바란다. 그게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악몽의 여행이 되지는 너가 하기 따른 거야.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혹여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험 못 봤어. 야 돌아가. 야 끝났어. 집에 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할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둘이 일단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직선 보면 제일 먼저 기울기부터 보거든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 봤어.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자 기울기 음수지만 그냥 그릴게요.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직선이 있어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내가 매년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직선을 선대칭 시키는 거 이거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맞아 얘들아. 얘를 내가 여기 있는 직선 누구냐면은 x-y-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얘를 선대칭시켜. 선대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빨간색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흔적이 남겠니? 접었어. 여기를 까만색 연필로 진하게 해서 접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묻어나겠지. 얘는 여기에 이렇게 묻어나겠지. 이게 선대칭이야. 그래서 생기는 요거 노란색 직선이 생길 거고 얘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정석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매. 내가 그거 하면 좀 그렇고. 편법? 아니야. 그냥 나는. 자, 얘 위에 있는 점. 난 얘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자취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두자가 첫 번째 단계. 원래 있는 얘 위의 점을 뭐 a, b로 해도 되고 x, y로 해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하세요. 리아나. 자, 보통은 x,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x와 y의 관계식.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과 y'의 관계식. 자, 선대칭 시킨 대응되는 두 점이에요. 접었다 펼쳤더니 여기에 점 찍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선대칭이 갖는 특징은 뭐라고 내가 얘기했냐면 선대칭 시키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수직 첫 번째, 두 번째, 이등분 두 번째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직 성질을 갖다가 씁시다. 어떤 수직 성질이 있죠? 두 점을 연결한 x'-x분의 y'-y가 얘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y'-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와 같다. 두 번째, 중점 성질. 두 점의 중점이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콤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되는데 얘가 요 점이지 중점이니까 그 점을 대입해도 되죠. 왜?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 이거는 아니야. 둘, 왜? 요거 xy의 관계식과 얘와 얘가 있어요. 문자는 모르는 종류가 x, y, x 프라임, y 프라임 4종류입니다. 근데 식은 몇 개? 3개예요.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으면 우리는 두 문자 간의 관계식까지는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이야. 어떤 식이든지 간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연립해서 그냥 아예 그 문자가 갖는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서 힘들어서 지금. 하자. 전체 2 곱해. x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4는 0. 어떻게 연립해야지 좋을까? 넘겨. 이거는 여기서부터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냥 그게 다야. 연립 어떻게 하면 되겠니? 변변 일단 더해버릴까 한번? 변변 더하니까 변변 더해버리자. 변변 더하면 지워지죠? y 프라임 지워지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야. 잘 됐어. 뭐가 나왔지? x 프라임 마이너스 2는 y라고 식이 하나 찾아졌어.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나 여기다 y에다가 집어넣어 버릴게. 그러면 x 프라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뭐가 이상한데? 오케이. x 프라임이 날아가죠. x는 y 프라임 플러스 2예요. 내가 이걸 왜 구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얘와 얘, y, x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저기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y 프라임 플러스 2 2배의 y x 프라임 마이너스 2
끝. 정답. X'과 Y'의 관계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정석이야. 그런데 이렇게 풀면 짜증나겠지? 짜증나겠지? 자, 다른 방법으로 하자. 나 지금 노란색 구할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노란색 뭐야? 직선이지. 뭘 구하고 싶어? 저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지. 점이래.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점이 두 개이거나 기울기와 한 점을 알거나 기울기와 y절편을 알거나. 너도 졸리구나. 너 오늘 학원 몇 개였어? 두 개? 그럼 너 아침부터 지금까지 학원에 있는 거야? 거의? 중간에 잠깐 집에 갔다가? 힘들지. 승진은 오늘 학원 몇 개였어? 이거 하나야? 넌 이거까지 두 개인 거야? 아, 그렇구나. 세 개가 아니구나. 우리 딸도 오늘 학원 세 개 갔는데 뭐. 아, 힘들지. 이 날씨에. 나 잠깐만 나갔는데 더워 죽겠잖아. 진짜 너무 더워. 자, 일단 요거 풀고. 자, 난 노란색 직선이 구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내가 뭐만 알면 돼? 점 두 개만 알면 돼. 일단 뭐 하나 구할 수 있어? 여기. 뭔데? 교점. 연립. 그냥 연립하면 돼요. 교점 찾아버리자. 둘이 연립해버리자. 변변 빼버릴까? 자, 두 번째 풀이에요. 아, 변변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3y 마이너스 2는 0. y는 3분의 2. y에다가 3분의 2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8. x는 3분의 8.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점 하나 알았네. 3분의 8, 3분의 2.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가 얘기하잖아. 그냥 니네들이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면 구해져요. 정석풀이는 있어요. 뭐냐? 이 문제를 보고서 너희들이 배웠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점 찾았죠? 요 점 하나 찾았어. 점 하나 더 필요해. 아무거나 하나 찾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넘기자. 4,0 얘 지나가지. 아, 요 점을 그냥 4,0이라고 해버리자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점 A, B라고 해버리자고. 어떻게 하면 돼? 얘에 대해서 선대칭 시킨 A, B점을 찾으면 되죠. 자, A, B점을 찾자. 어떻게 찾아? A-4, B-0 기울기인데 그게 뭐야? 1. 아, 마이너스 1이네요.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수직 썼으니까 뭐 써야 돼요? 중점 써야 되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가 얘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야. 어떻게 해야 돼? 대입.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는 0. 전체 2 갖다 곱해버리니까 2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4가 나와서 0이 돼서 A 마이너스 B는 0. 끝. 연립. 그럼 A, B가 나오죠. 자, B에다가 집어넣자.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A는 2. B는 2. 그래서 2,2야. 그러면 두 점 지나가는 직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도 찾아도 돼요. 여기 AB 있으니까 여기 AB 쓰면 안 됐었네. AB 있었네.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6 있으니까. 됐죠? 얘들 열사병 걸려본 적 없지? 내 군대에서 너무 더워서 쓰러진 적이 있거든, 내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어. 내가 잔디를 깎고 있었어. 조교였잖아. 훈련장 가서 그 훈련장에 난 잔디를 사격장이었거든. 사격장에 있는 잔디를 깎으래. 사격장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가로가 한 100m 정도 될 거야. 표적지가
50, 100 아닌데 100m 앞에 하나 있고 200m, 250m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 250m를 넘어갈 거. 한 300m 될 거예요. 여기를 깎으래. 그 있잖아. 윙 해가지고 시동 걸어서 이거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풀 깎는 거 있잖아. 그걸 깎아 나가는데 여기를 어떻게 깎아야 되면 이렇게 깎아 나가. 이렇게 막 깎아 나가는데 이 정도 깎잖아. 그럼 여기 풀이 자라고 있어.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미 풀이 다시 다 자라 있어. 또 계속 깎아. 근데 비 한 번 오면은 풀이 진짜 많이 자라거든. 계속 깎아. 다시 여기서 시작해. 이렇게 깎아 나가. 근데 여기가 허허 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표적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 거야. 사격장이거든. 막 깎아 나가. 한여름이잖아. 이게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돼. 왜 그러냐면 돌 같은 거 튀기고 막 튀기거든? 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칼날이 돌 때려가지고. 긴 팔, 긴 바지 입었지? 전투화. 종아리까지 오는 거 전투화 신었지? 왜? 뱀 물리면 안 되거든. 뱀이 전투화는 못 뚫거든. 전투화 신었지? 엄청 더워 죽겠지. 뒤에서는 뭐가? 엔진 시동 걸어서 엔진 뜨겁지? 여기서 떼약볕, 빛이 그 떼약볕 아래서 깎고 있어. 저 날씨에. 쓰러졌어, 내가. 싹 깎다가. 깎다가 하고서 넘어졌다? 쓰러졌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 부대까지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 여기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쓰러진 거야. 그럼 죽지. 죽을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일어났어. 일어났어. 나 기절했네? 이러고선 짊어지고선, 이러고선 다시 되돌아왔었어. 죽는 줄 알았어. 자, 이때 진짜 고비였다, 진짜. 와, 나 너무 힘들었었어. 그리고 저거를 여름 내내 깎았어. 깎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깎고 다시 깎고 그랬다. 그리고 휴가증 한 장 받았어. 4박 5일 휴가. 자, 629번 보자. 이거 왜? 이거 왜 질문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야. 야, 어떤 점이 있어. 얘를 어떤 여기 접는 선으로 하여 접어서 선대칭 시킨다라는 얘기거든. 빵, 빵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점으로 간다니까? 이게 대칭시킨 점이야. 근데 얘는 가상의 점이에요. 진짜 있는 점이 아니라 가상으로 이렇게 선대칭 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접는 선, 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까지 길이하고 얘까지 길이가 무조건 다 같아요. 왜? 수직 2등분, 합동. 그거 아니어도 야 접어 다 펼쳐서 봐.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지 당연히. 이 길이 똑같지. 이 길이 똑같지. 다 똑같다고. 자, 문제 돌아와서 보자. 지금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3,2예요. Y는 X 직선이 있대요. 이 위를 움직이는 점 B가 있대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대요. 얘가 찍고 되돌아오는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래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게 움직이지 않는 점, 정점 A를 동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아이디어를 쓰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정말 점이 절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나는 B의 위치를 어떻게 지정해 줄 건가에 대한 얘기야. B는 어디 있어야 돼? 아무 데나 있어도 돼. 왜? 아무 데나 있어도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돼 라는 아이디어야. 다시 얘를 X축에 대하여 점대칭 시키면 여기로 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자 3,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얘는요 2,3이죠.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너 오늘 운동 가니? 카카오 했어 안 했어? 아니 근데 그거 지금 와이파이가 참. 잘 가. 그러면 역시나 시점도 어디든 있어도 된다고. 왜?
어디 있더라도 이 길이가 다 같을 거거든. 야,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야. 여기서부터 아이디어야. 이렇게 찍고 가는 길이나 이렇게 가는 길이나 어때? 다 같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B점과 C점에는 바퀴가 달린 거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최단 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얘를 어떻게 하자? 싹 당기자, 줄을.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 점 4개가 나란하게 될 거야. 그때의 요 점이 B점이 될 거고 요 점이 C점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삼각형의 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게 삼각형이 둘레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됐어? 하지만 얘 둘레를 나는 이렇게 구할 거야? 아니! 어차피 대칭시킨 이 점에서의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거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재지 말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한 방에 계산해버리자 라는 얘기예요. 정답 루트 26. 4번이 정답입니다. 최단 거리 구하는 거 되게 잘 나온다 시험.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한참 먼 얘기라서 니네들이. 근데 이 아이디어 되게 중요해요. 33번. 나는 여기 배울 때가 되게 좋았는데. 왜? 그냥 아이디어만 딱딱딱 하면 되게 쉽거든. 이건 또 왜 질문해? 해줬잖아. 저번 시간에 해준 거랑 똑같잖아. 얘 중심 6, 마이너스 3이야. 얘 위에 어딘가에 P점이 있대. X축 위에 점 Q가 있고 A점 0, 마이너스 5가 있대. 그렇게 해서 A, Q, Q, P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지 않는 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해 대칭시켜라. 얘를 지울 거야. Q를 지울 거야. 즉 얘를 대칭시키세요.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X축 대칭시킨 거죠. 왜? X축 위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길이나 같을 거야. 자, 그러면 Q점은 어디 써야 돼? AP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Q점이면 된다고. 그러면 P가 움직이잖아. P가 움직이면 Q도 따라서 움직일 거야. P가 1로 가면 Q도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P가 얘 위로 움직인다니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래? 최소값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A' P까지의 길이가 얘하고 똑같을 거거든. A' P가. 그러면 정점 0,5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거야.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요거지. 됐죠? 중심까지의 거리요. 66에 36, 88에 64, 10. 반지름 2. 정답은 8. 1번이 정답이에요.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문제는 쉽다니까. 그래서 난 여기 단원을 되게 좋아했어. 35번. 봐봐. 갑자기 칠판이 잘 보이기 시작하지. 아까보다. 아니냐? 햇빛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한다. 야, 우리 지구가 온실 효과 때문에, 그치?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100이면 나가고 있는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한 90밖에 안 된다고 쳐. 그럼 계속 10%씩 계속 축적되니까 점점점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잖아. 야, 그러면은 대기 그렇게 되면 지구에 도달하는 어, 빛 에너지의 양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에다가 우주에다가 태양 가까이에다가 그러면 각도상 아 겁나 커서 안 되겠구나. 우리 지구 빛은 자 우리가 평평도가 얘에 비해서 그냥 평평하다고 빛이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근데 우리가 겪은 것은 평행하게 온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퍼지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뭐 우산 같은 거 이렇게 우산같이 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산이 작아지면 되잖아. 그래도 이쪽 방향 가릴 거 아니야. 하긴 그런 소재를 만들기도 돈도 마땅치 않겠지. 그러면은 잠깐 빛 에너지가 차단되니까 오던 빛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갑자기 더워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일 텐데 다 가리진 않아지지. 빛은 어차피 자 아무튼 멍청한 얘기였어요. 좌표 평면 위에 0,1이 있어요. L 직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가 2죠. 여기가 2예요. 직선 L 위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 A, B가 있고요. X축 위의 점인 C점에 대하여 AC, BC 합이 최소일 때 B점의 좌표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점이 C점 동점이죠. B점도 동점이죠. 그죠? 근데 C가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대칭시키세요. A 프라임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길이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C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세 점이 나란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C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거 나중에 서술형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자. AC 플러스 BC의 길이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A 프라임 B의 길이보다. 이 길이는 크거나 같아. A 프라임 B의 길이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점으로부터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소 거리. 어디로 가야 돼? 수선의 발로 B점이 가면 되는 거야. 결론. B점은 뭐다? A 프라임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러면 내가 수선의 발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지? 교점으로 찾는다. 빨간색 직선을 구해서 교점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가 1. Y절편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1. 얘랑 누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연립 B점입니다.
자, 정점이 뭐가 있나 봅시다. 1입니다. 2입니다. 4입니다. 여기 점에서 y는 x 직선 위에 찍고 이렇게 되는 값이 합이 저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점에 대하여 PQ의 길이 구하래. 이 길이 구하래. 자, 하자. 어떻게 하자? 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대칭시켜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것이다. 다음, 동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정점을 대칭시켜라.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얘하고 같은 거지. 그러면은 얘하고 같을 테니까 최소 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실을 팽팽하게, 즉 세 점이 나란한 위치에 P점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역시나 C'Qb가 나란하도록 Q점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PQ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길이는 뭐 어쨌든 이거 더하기 이거긴 하지만 점 더하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P점은 Y는 X하고 얘 누구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기울기 마이너스 2 Y절편 2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와 Y는 X하고의 교점 연립 그러면 P 나와요. P 나오면 밴드 붙이세요. 자, 다음 얘는 뭐예요? 4칸 갈 때 2칸 내려갔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와 Y는 X하고의 교점 Q 찾으세요. 끝.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라, 이해를. (639번이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cm짜리인 정사각형이에요. F점은요,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얘기했고요. E점은요, 3대 1 내분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움직이지 않는 정점인 거야. 그래서 이쪽 변에 있는 P점 찍고 이쪽 변에 있는 Q점 찍고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하자. 자, 이거 좌표 평면으로 올려서 좌표로 푸셔도 돼요. 대칭 이동시키고 대칭 좌표점으로 푸셔도 돼요. 야, 난 그렇게 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야 돼? 동점 Q가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대칭시키세요. 됐죠? 여기에 E'점이 있네요. 다음, 동점 P가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F를 대칭시키세요. 그러면 중점 여기 어딘가에 여기에 F'점이 있네요. 그러면 이 길이나 같아요. 여기가 P점의 위치고요. 여기가 Q점의 위치가 돼요. 끝났어요. 찾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 구할 거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좌표 점으로 푸는 건 너희들 다들 할 줄 알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풀려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 수직으로 내려간 건데. 자, 보자. 이 길이가 20이야. 얘 중점이라며. 이 길이 얼마? 10. 10. 다음. 얘는 뭐야? 3대 1이겠지. 그치? 3대 1이니까 얼마? 15? 5.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 얘가 내려간 5.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접었지. 5. 그래서 5야. 이 길이 얼마야? 10. 이 길이가 10이야. 이렇게 했을 때 3대 1이래. 이 길이 얼마? 15. 그래서 15야. 끝.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되겠죠. 15, 25. 피타고라스로 구하세요. 더 안 풀어줘요? 답 구해주면 너희들이 안 풀거든. 답만 뜩 쓰고. 그림과 같이 동서로 뻗어 있는 직선도로 L과 남서쪽 북동쪽으로 그냥 그림 보면 돼요. 뻗어 있는 직선도로 M도로가 있습니다. 두 직선도로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도래요. 두 직선도로 L과 M이 만나는 지점 O로부터 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바로 위로 1km, 그냥 그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류소 A가 있다. 정류소 A를 출발해서 직선 도로 L 위의 한 지점과 M 위의 한 지점을 차례로 경유하여 A로 돌아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B점과 C점에다가 정류소를 만들 때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아까 푼 거랑 똑같죠? 삼각형의 둘레 문제. 봅시다. 자, 좌표로 풀어줘, 그림으로 풀어줘. 질문자 누구예요, 이거? 좌표로 풀어줘, 그림으로 풀어줘. 좌표로. 이거 아까부터 이상하다. 한 번씩 꺼지네, 이거. 보세요. y는 x 직선이 있는 거야. 왜 y는 x 직선 만들었냐면 원점으로부터 45도 각도로 위로 올라가는 게 얘거든. 다음 A점이 있어요. A점은 3,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점 A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M직선, M도로고 얘가 L도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얘 위쪽에 어딘가에 정류소 하나 만들고 얘 위에 어딘가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순환 버스를 만드는 거래. 정류소를 만들어서. 그런데 도로가 그 길이가 이 둘레가 가장 작아야지 기름값이 적게 들겠지. 그래서 그런가 봐. 자,
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칭 1,3 대칭 3. 설명합니다. 집합이에요. 집합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어떠한, 자, 여기 정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정의에는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즉 조건이 필요합니다.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키가 160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명확하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들의 모임. 숫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들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집합인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건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잘생긴 남자들의 모임. 난 들어가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승재는 어머님이 봤을 땐 잘생겼어. 아, 미안. 장난이야. 째려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자, 맛있는 과일의 모임. 됐죠? 안 되겠죠? 아름다운 새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훌륭한 화가. 안 되죠? 우리 반에서 사물함 번호가 짝수인 학생들의 모임. 가능하지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집합인 것은 정답 4번밖에 없죠. 겁나 쉽고 편하죠. 금방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제가 좀 많이 나가도 돼. 그치? 여기는 과제를 많이 낸다는 얘기야. 670번. 12의 양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2의 양약수. 양약수 1, 2. 양약수는, 자, 그리고 약수는요.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또 뭐 있어요? 3, 4, 6, 12. 이렇게 되는데 요 기호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얘가 집합 A래요. 그럼 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들 몇 개? 6개. 그러면 1은 A의 원소이다. 원소, 영어로 엘레멘트? 아무튼 그거. 엘레멘트 그거. 그래서 알파벳 E자를 따와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2도 A의 원소이다. 3도 A의 원소이다. 4도 A의 원소이다.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3번. 6은 A의 원소가 아닌, 있죠. 미안합니다. 8은 A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뭔지 잘 기억하세요? 저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형태죠?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죠. 678번. 나 이런 것들을 좀 옛날에 선생님이 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었으면 했어. 설명을 그런 것들을 똑바로 안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되게 힘들었었어. 자,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란 얘기예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을 우리는 원소를 갖다 적습니다. 여기에 x가 보통은 써져 있지만 x 플러스 1이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x가 원소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 원소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x 플러스 1이 써져 있으면. 자, 근데 그 x에 조건이 써져 있습니다. x는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인데 여기서 a, b는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x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3을 인수로 갖는 거죠. 소인수로 갖는 거죠. 인수로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a, b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원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 왼쪽에 있는 애들, 이게 원소라는 뜻이에요. 3, 5, 15 탈락. 정답 2번이고요. 됐죠? 나머지 숫자들은 2와 3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680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A의 원소는요, 0, 1, 2가 있습니다. B 집합의 원소는 뭐죠? 스몰 b가 원소인데 그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죠. A의 원소, 스몰 a를 제곱해서 1을 더하래. 0의 제곱 더하기 1, 1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원소예요. 어떻게 한 거죠?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꾼 거예요.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뭐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1, 2, 5,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원소나열법의 장점은요,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게끔 원소들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무한집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가 있었는데 걔는 X바 X는 1 이상 3 미만 이런 거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합니다. 왜? 1 이상 3 미만에 들어가는 이거 무한집합이야. 자, 집합의 종류에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어요. 공집합도 있죠. 공집합은 뭔지 아시죠? 원소가 없는 거. 자, 얘는 무한집합이에요. 1 이상 3 미만의 모든 실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표현 못해. 원소날법으로. 그래서 얘네들 서로 간에 어떤 게 있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집합의 표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날법과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명확하게 있어요. 집합들 간의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차집합 이런 거 집합의 연산도 해주기 편하게끔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집합 C를 찾읍시다. 집합 C는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 X 플러스 Y가 원소인데 그 X와 Y는 각각 A와 B에 있는 애들을 더하래요. 그러면 C 집합의 원소는 0 더하기 1, 0 더하기 2, 0 더하기 5, 또 1 더하기 1, 2 있죠. 원소 나열법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쓴다예요. 2를 또 쓰면 안 돼요. 다음 1 더하기 2, 1 더하기 5, 6이죠. 다음 2 더하기 1 있죠. 2 더하기 2, 2 더하기 5 해서 이렇게 나열해 줄 수 있습니다. 꼭 작은 숫자부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집합 C의 원소의 합은 얘네들의 합, 10, 8, 28. 정답 2번.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지요. 자, 집합의 분류입니다. 유한집합. 뭐예요? 유한. 한 개가 있다. 있을 유자. 그럼 뭐예요? 원소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2, 4, 6, 8, 10, 땡땡땡 이거 뭐예요? 짝수들이죠. 무한이 있죠. 점점점. 다음,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할 때는 점점점으로 생략을 해줄 수는 있는데 반드시 3개까지는 해라. 법은 아니에요.
3개까지는 표현을 해줘서 그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여 생략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2번. 이거 무한집합이니까 탈락. 자, 2번. x가 원소인데 그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실수.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실수가 무한히 많습니다. 따라서 탈락. 자, x는 3의 배수인 자연수. 3의 배수 겁나 많습니다. 무한집합.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인 정수. 적어줄 수 있죠. 마일, 0, 1, 2. 5개. 그래서 정답은 4번. 세워줄 수 있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5번. 2n 플러스 1에서 n은 자연수.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집어넣어보는 거야. 1 집어넣어.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무한집합. 이거 헷갈릴까봐 그냥 보는 거야.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보는 것은 A. 어떻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괄호를 무식하게 중괄호라고 하지 마시고요. 비순서쌍 괄호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괄호, 우리가 중괄호라고 부르는 게 이런 거. 비순서쌍 괄호예요. 무슨 얘기냐?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순서, 비 아닐 비자. 그러니까 얘는 1, 0,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순서쌍 괄호는 누구예요? 얘가 순서쌍 괄호예요. 우리가 소괄호라고 부르는 거. 얘는 순서쌍 괄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소괄호고 중괄호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역할,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야. 형태가. 자, 얘는 순서쌍 괄호, 얘는 비순서쌍 괄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놀란 적이 있어. 고등학생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써술령하는데 얘가 한글로 쓴 거야. 무슨 갈호가 야이씨 고등학생이 괄호 있었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아무튼 얘는 보세요. 0이 들어가 있죠? 원소 한 개예요. 탈락. 공집합. 자, 공집합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0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합괄호가 나오면은 그 안에 뭐라도 써 있으면 자, 얘 원소 몇 개? 2개인 거야. 무슨 얘기냐? 집합이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얘를 뭐라고 받아들이냐? 그림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림이에요. 그림이 하나, 그림이 2개, 따라서 원소는 2개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B는 공집합, 원소에게서 0개, 맞죠? 이거 뭐예요? 집합괄호 안에 그림이 하나 들어있네, 원소 1개. 1개, 빼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1, 맞습니다. 리을, 원소 1개, 원소 1개, 더하면 2,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잖아. 장난질. 자, 조건에는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문제 보겠습니다. A집합은 X가 원소인데 그 X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X.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집합은 공집합이래. 무슨 얘기예요?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란 뜻이에요. 왜?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얘가 무슨 근 가지면 돼요? 허근을 가지면 얘는 원소가 없는 거야. 왜? 전체 집합이 실수니까. 실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만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가지면 안 가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이 지안아, 선생님 설명 이해 가니?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0보다 규태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5, 4, 3, 2 작아야 되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허근을 갖고 따라서 원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안 듣고 있는 거야. 너 이제 한 번만 대답 못하면 여기야. 알겠지? 들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마이너스 5와 2 사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까지 과제 몇 문제야? 6, 9, 2니까 30문제가 안 되죠. 20문제 정도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자, 집합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1이 A의 원소이다 이런 거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니 근데 집합 간에도 포함 관계가 있단 말이지 분명히.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 나타내기로 한 거죠. 자, 조건제 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원선화율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1, 1 자연수 1, 0, 1 됐죠? 자, 그럼 부분집합은 뭔가 알잖아 다 뭔지. 그래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자, 얘가 가장 원소가 적죠. 그래서 B. 그 다음 A, C여도 되고 C, A여도 되고 어쨌든 2번은 맞습니다. 어? C랑 A랑 똑같잖아. 아, 자연수. 미안하다. 0, 1밖에 없네요. 그쵸? X제곱은 1, 뿔마 1. 뭐니? 0은 왜 써놨니? 자연수가 아닌데. 아이씨. C, D, A. 정답 4번이네요. 자,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들이라서 그냥 쭉쭉 나가고 있는 거다. 자,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6의 양약수 1, 2, 3, 6. 다음 B집합 1, 2, A 플러스 1, B.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얘 원소들이 다 여기 있어야 돼. 또 B도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이 말은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집합과 B집합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3과 6이 있어야 된다. 자, A 플러스 1이 3이면 B는 6입니다. A 플러스 1이 6이면 B는 3입니다. A가 2면 B는 6이고요. A가 5면 B는 3입니다. 어쨌든 A 플러스 B는 8. 정답 8. 중요한 건 부등식의 포함관계죠. 아, 이건 너무 이것도 쉬워. 자, 이거 볼게요. 711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새 집합 A 보시고요. B 보시고요. C를 봅시다. 이것에 대하여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즉 포함관계를 성립시키도록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A는요,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나오고요. 요거 절대값 부등식 푸니까 마이너스 A와 A 사이 이렇게 나오죠. 얘는 9 이하 이렇게 돼요. 부등식들 간의 포함 관계를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세요. 다시 얘기한다. 부등식들 간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경우는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러면 항상 수직선을 그리세요. 다음.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부등식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항상 표현을 할 때에는 미정계수가 없는 애들부터 먼저 그리세요. 마이너스 3, 3 이렇게 그리면 되죠. 등호가 있으면 빗금을 쳐서 얘를 포함하고 있다, 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되죠. 다음 C.
C는 9 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9 이하 등호가 있죠? 이렇게 빗금을 쳐서 9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얘의 범위가 어때야 돼? 노란색에 포함되고 하얀색은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바깥쪽에서 감싸면 되는 거죠. 그런데 등호가 없으면 빈 땡그라미로 그려서 얘는 원소로 안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아, 지금 흰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야 돼. 흰색이 빨간색, 빨간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이 그림은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지.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를 우리가 조건식을 세워줘야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포함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어.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하라는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얘랑 얘랑 겹쳐도 될까 안 될까라는 말이야. 얘네들이 겹쳤어.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졌어? 그러면 빨간색이 마이너스 3을 갖게 돼, 안 갖게 돼? 빈 땡그라미는 안 갖는다라는 표현이야. 겹치면 마이너스 3을 얘는 안 갖는 거야. 근데 흰색은 마이너스 3을 갖고 있지. 그러면 흰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왜? 흰색이 원소를 더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겹치면 안 돼. 등호가 안 들어가. 이게 중요해. 이거 하나를 못해서 자연수 A의 값의 개수가 바뀌어. 이거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해. 잘 생각해.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는 3보다 크다야. 자, 다시. 규태야.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네 둘이 겹쳐도 될까 안 될까?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 확실해? 정말? 뭘 걸 수 있어? 아, 그래? 정확히 알고 있구나. 자, 둘이 겹치게 되면 빨간색은 3을 안 갖게 돼요. 근데 흰색은 이미 3을 갖고 있거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쵸? 결론. 둘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 그리고 얘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고라고 하는 건 이제 명제까지 이어져서 너희도 어차피 명제 배운 애들이니까 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고 그리고는 조건을 연결해 주는 단어야. 자, 다시. 1 그리고 3. 이거는 숫자를 그냥 연결해 주는 거야. 니네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 1 그리고 3 이랬으면 1과 3 모두를 뜻하는 거지. 그렇죠? 1과 3. 그러니까 합집합을 생각을 해. 지금 그 생각하면 안 돼. A는 3보다 크고 그리고 또 3보다 커. 다시. 어차피 명제까지 이어질 거니까 그냥 설명할게. 이렇게 돼 있어. 이고로 되어 있어. 다른 거야. 또는로 연결돼 있어? 이고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 다른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조건. 부등식은 조건이에요. 자, A는 1보다 작고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국어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지금 모든 숫자들 중에서 1보다 작은 애들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을 이기도 해야 돼. 따라서 요 범위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다시. 또는은 뭘까? A는 1보다 작다 또는 0 이상이어도 돼. 둘을 합집합하란 얘기야.
그러면 둘을 합집합하면 A는 모든 실수가 돼요. 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자,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건들을 풀어 나갈 거라서 그냥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자, 다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자,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순회중 그리고 수의학원에 다니는 학생. 순회중 그리고 수의학원에 다니는 학생.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한 조건에 호겸이는 해당이 안 되지. 너 순회중 아니지? 순회중이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말한 조건에 만족시키는 건 지안이야. 왜? 순회중도 다녀, 수의학원도 다녀. 즉 둘 다 만족시키는 애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수의학원 또는 순회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러면 호겸이가 돼요. 왜? 순회중 또는 수의학원에 다니면 되거든. 수의학원에 다니거든. 그러니까 호겸이도 해당이 돼. 결론. 또는으로 연결되면 순회중에 다니는 학생들과 수의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두 합치면 되는 거야. 걔네들은 다 만족시키는 애들인 거야.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거와 수학적인 것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합과 명제는요. 국어와 수학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걸 겁나 어렵게 풀고 있지. 제대로 정리해 나가야 돼서 그래, 얘들아. 니네들이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 느낌대로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느낌적으로 풀면 안 되거든? 철저하게 수학적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승재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야? 왜 4개야? 이거 공집합 있잖아. 얘 원소 안 갖고 있고. 맞습니다. 얘도 하나로 치는 거죠. 장난친 거야, 승재야. 잘했어. 얘도 원소로 쳐요. 원소로 쳐요. 원소로 쳐요. 원소로 쳐요. 자, 그래서 원소는 4개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 봐봐. 승재야. 저기 있는 집합 A의 원소. 맞니? 그러면 승재야. 맞니? 틀리니? 틀리죠. 왜?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다시. 지연아. 맞니? 틀리니? 이거 맞아, 틀려? 규태. 맞아, 틀려? 규태. 맞아, 틀려? 저기 있는 집합 A에서. 저기 있는 집합 A에서. 맞아, 틀려? 여기서 틀린 건 얘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다. 얘의 부분 집합들. 여기 있는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하자. 얘의 부분 집합들을 싹 다 적어주면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야? 얘한테 요 따위로 써줄 수 있는 아이. 전부 다 쓰면 이겁니다. 첫 번째, 원소가 없는 아이. 하나짜리.
2개짜리, 세 개짜리. 얘네들은 전부 다 얘의 부분집합들이야. 몇 개?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집합은 얘한테 부분집합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아이. 얘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지랑 똑같은 애들도 있어.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찐으로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이야. 아, 얘도 부분집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찐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사실 이건 참진짠지 나도 몰라요. 그냥 너희도 공부시킬 때 그냥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세니?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자, 여기가 원래는 1의 자리고 여기는 2의 자리고 여기가 3의 자리야. 그럼 여기다가 너희들이 1을 쓰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 숫자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숫자 3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자, 아무거나 마음대로 쓸까 말까 쓸까. 어때? 여기 있지. 됐니?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을 쓸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 이거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거야. 2를 쓸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 3을 쓸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합니다. 8개. 다시. 그러면 승재야. 이렇게 되어 있는 원소 2개짜리 집합이야.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 아이씨,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니? 뭐? 몇 개? 아이씨. 얘 부분집 원소 2개야. 부분집합 몇 개야? 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이 나. 아이씨. 아이씨. 규태 몇 개? 4개가 맞는 거야. 4개? 알겠어? 그래, 4개. 쓴다. 얘 부분집합에는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왜? 너 개념 배우지 않았냐? 네 눈으로 봐. 몇 개? 그래. 숫자는 셀 줄 아는구나. 다시. 너 경우의 수 배웠지? 공동수학 원에서. 마플 시너지 했지? 그럼 자리가 있어. 1의 자리고 2의 자리야. 1을 쓸까 말까? 경우의 수 2가지. 2를 여기다 쓸까 말까?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4가지. 부분집합의 개수 4가지. 그거는 이해가 가? 그러면 승재야.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그래. 승재야.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그래. 거기서부터 들어가자. 잘 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자.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예요. 그런데 얘 부분집합들 중에서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1을 쓸까 말까 2를 쓸까 말까 3을 쓸까 말까야. 그치? 자, 얘 부분집합들 중에서 2를 갖고 있는 집합의 수는 몇 개일까? 이거야. 승재야 몇 개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자, 1을 쓸까 말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를 쓸까 말까 써야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쓰는 경우야. 한 가지. 3을 쓸까 말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제곱까지야. 정답 4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위에서 표시합시다. 부분집합들 중에서 2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절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안 갖고 있는 애도 절반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2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생각 방식은 두 가지예요. 다시, 지안아. 얘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2와 3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들은 몇 개? 2와 3을 갖고 있어야 돼. 몇 가지? 그래, 두 가지야. 자,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2를 가져야 돼. 3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2를 2개 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승재야, 여기서 내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야. 얘 부분집합들 중에서 2는 갖고 있고 4는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수는 몇 가지? 왜? 어. 그래서 그거를 2를 그래서 두 가지를 빼는 거야. 왜? 내가 여기가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야. 그러면 내가 1을 쓸까 말까? 1은 쓰래. 쓰는 방법 한 가지야. 3 쓸까 말까? 4 안 쓰래. 그것도 한 가지죠. 안 쓰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예요. 아, 그러면 이제 쓸까 말까? 그게 바로 두 가지인 거잖아. 따라서 원래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 16가지인데 2 쓰래. 4 안 쓰래. 그래서 2를 2개 빼는 거야.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제가 이것까지 쓰면. 자, 저기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앞으로 보세요. 자,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아,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 자, 앞에 보시고요. 윤교야. 자, 얘가 집합 A야.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얘는 무슨 색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노란색을 얘기해요. 승재야. 맞아? 틀려? 니네들 기본 개념 다시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반으로. 틀려? 모든 집합들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얘도 부분집합을 이거랑 그러니까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잖아. 부분집합 4개. 얘 누구야? 얘야 얘. 어느 반말이고 이씨. 지하나? 맞아 틀려? 무슨 색깔? 그렇지,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죠. 너야 규태야. 규태야, 맞아 틀려? 맞아. 너 맞아. 아, 틀렸어? 어? 맞자. 아, 너 맞자고 주먹으로. 이거 맞아 틀려? 틀렸다고? 아직 안 맞았어. 얘는요, 보세요. 아이씨.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릴 때는 비순서상 괄호를 지워주시고 대신에 짝대기를 붙여주세요. 맞아 틀려?
이게 마저 틀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게 마저 틀려.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야. 아, 잠깐. 혹시 너 노란색, 빨간색 구분 혹시 할 수 있어? 어느 쪽게 빨간색이야? 아는구나. 됐어요. 혹시 정록생명이지, 그거는? 이건 노란색이지? 생명이 많아. 나 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이 한 반에 45명 이럴 때는 한 반에 한 2명씩 있고 막 그랬어. 흔해. 자, 봐. 너는 아니라는 거 알아. 자, 얘가 참이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그러니까 중괄호 없애는 대신에, 그러니까 빈수성 괄호를 없애는 대신에 짝대기 붙여주시면 돼요. 얘 무슨 색깔? 빨간색이야. 아니, 노란색이야. 미안. 노란색이야. 얘가 얘야.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맞습니다. 자, 그러면 리아나. 맞아? 틀려? 맞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무슨 색깔? 네, 맞아요. 헷갈리시. 비순서성 괄호를 없애는 대신에 짝대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죠? 원소. 얘 있죠? 자, 맞아. 다 맞는 거였어, 지금. 알겠니? 다 맞는 거였어, 지금. 그림으로 이해해라. 의미 부여하지 말고. 자, 얘. 원소가 4개입니다. 자, 기억. 공집합은 집합 A의 찐 부분 집합이다. 맞습니다. 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찐 부분 집합에 들어가는 아이가 맞죠? 찐 부분 집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얘하고 똑같은 걔 빼고 나머지 다 찐 부분 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얘는 집합 A의 찐 부분 집합이다. 맞나요? 이거 2개. 네, 맞아요. 얘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나요? 네. 왜? 지하고 똑같은 애도 부분 집합에 들어간다고. 찐 부분 집합에는 안 들어가지만 부분 집합에 들어간다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장난들인데 들어가. 자, 아무거나 풀까? 요거를 풀까? 아니다. 그냥 이거 풀자. 다음 중 찐 부분 집합의 개수가 31이 아닌 것은 야, 찐 부분 집합이 31개 되고 싶어. 그럼 부분 집합은 몇 개야, 승재야? 찐 부분 집합이 31개가 되고 싶대. 그럼 부분 집합은 몇 개란 뜻이야? 그렇죠. 지 자신하고 똑같은 애 하나를 빼서 31개가 된 거잖아. 그럼 지 자신하고 똑같은 거 한 개를 추가시키니까 32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규태야, 원소는 몇 개란 뜻이야? 부분 집합이 32개야? 부분 집합이 32개야? 원소 몇 개야? 아, 저거 불 바꿔야 되겠네. 몇 개야? 원소 5개죠. 원소가 5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 2의 5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볼라. 2의 5제곱. 자, 그래서 원소 5개. 맞습니다. 10 이하의 소수. 12 이하의 소수. 소수? 1은 소수니 아니니? 아니에요. 2는 소수 맞아요. 자, 소수에 대한 정의가 뭐죠? 약수로 1과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약수로 1과 2가 있으니까 돼. 3, 돼. 5, 7, 11, 5개. 원소 5개.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집합에 원소가 5개, 본집합 2의 5제곱, 32개. 맞죠? 부등식을 푸세요.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5개. 그래서 맞습니다. x는 16의 양약수. 양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16의 양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네, 5개가 맞아요. 그럼 왜 5개야? 여기 보자. 얘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3, 4, 12, 12개 맞아요. 왜 12개냐면 약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부족한 거야. 이것들을 대답을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약수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2의 네모제곱, 3의 세모제곱이라고 쳤을 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세 가지야.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0, 1, 2, 3, 네 가지야. 그래서 12개의 양약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원소 몇 개? 양약수가 이게 2의 4제곱이니까 양약수 5개예요. 그럼 양약수가 5개니까 맞습니다. 정답. 자, 얘는 뭐가 원소예요? 2n-1이 원소인데 n은 4 이하의 자연수 1너, 2너, 3너, 4너 끝. 원소 4개 탈락. 이거 아까 풀어줬던 거고 다 연습했던 거니까 넘어간다. 너희들이 풀어와. 735번 봅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A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이러한 집합 X가 있대. 뭐야? A의 모든 원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A의 모든 원소들은 누가 있죠? 2와 3이 있죠. 그러면 X는 어때야 돼요?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A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죠. 다음 18의 약수입니다. 18의 약수 1, 2, 3, 6, 9, 18. 자, 그래서 얘는 X는 얘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런데 어떤 부분 집합이어야 돼? 2와 3을 갖고 있는 얘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X는 조건이 그래. 자, 이것을 만족시킨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승재, X 몇 가지? 정답. 아, 뿌듯해라. 원래 부분 집합에서 2의 6제곱개인데 거기서 2와 3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2 빼는 거죠? 그래서 16개가 맞아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유형별로 쪼개놓긴 했는데 다 유형 한 가지예요, 여기는요. 자, A집합입니다.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원소 중에 하나라도 짝수를 갖고 있으면 원소들의 곱이 짝수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하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유형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좀 다른 유형이야. 조금 달라. 뭐가 다른가 보자. 얘 부분집합 개수는 총 32개야. 자, 근데 부분집합들 중에서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 그러면 어때야 돼? 차라리 빼버리자. 뭘 빼면 돼?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는 집합들을 빼버리자.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는 집합은 어때야 돼, 승재야? 짝수를 안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짝수를 안 갖고 있는 집합의 수 2의 세제곱계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 야, 지금 2의 세제곱 뺄 때 공집합 빠졌어, 안 빠졌어? 규태. 빠졌다고? 빠졌어? 빠졌어? 네, 빠졌어요. 나 지금 뭘 뺀 건데? 2와 4를 안 갖는 부분집합들을 뺐거든. 그럼 2와 4를 안 갖는 거 잘 생각해봐. 2와 4를 안 갖는 애 누구야? 공집합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빠져야 되거든. 공집합은. 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32 빼기 8, 24가지. 24가지의 부분집합들이
있습니다. 자, 유형 14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4까지 과제예요. 1, 2, 3, 4, 5, 6, 7, 8, 9 집합 원소 9개입니다. 집합의 원소가 9개입니다.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 2개를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원소 총 5개여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홀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짝수가 4개.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라니까 뽑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합 안에 집어 넣는 거야. 몇 개를?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순차적 진행은 곱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 짝수 2개를 그 다음 고르시면 돼요. 4개 중에 2개를. 끝.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문제 조건대로 홀수 3개를 갖고 짝수 2개 이상이구나. 짝수 2개 갖는 경우 더하기. 짝수 3개 갖는 경우 더하기. 짝수 4개 갖는 경우 정답입니다.